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미국과 러시아, 단 두 나라만이 독점해온 기술. 중국이 164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30년을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했고 일본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섭씨 1000도의 불꽃 속에서도 녹지 않는 금속. 제트 엔진이 하늘을 가르며 초음 속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신의 금속, 바로 항공엔진 초내열 합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68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저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항공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딱 4곳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 4나라만이 70년 넘게 이 기술을 독점해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윤삼손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섭씨 500도로 끓는 공간에서 얼음이 녹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항공엔진 내부의 온도는 섭씨 10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환경에서 1분에 수만 번씩 회전하면서도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인도는 1989년부터 카베리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IT 강국이자 우주개발 강국인 인도가 30년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결국 독자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초내열 소재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무려 16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의 항공엔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항공엔진 기술이 아직 미국보다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독자적인 전투기용 항공엔진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개발 캠퍼스.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이곳 소재 실험실을 취재한 기자들이 목격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금속 샘플이 섭씨 1000도에 가까운 화염 속에서 수시간 동안 동일한 하중을 견디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인수 소재연구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수만 번 했습니다. 수만 번의 실험 결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인하는 세계 표준 수준의 소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재가 미국 표준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항공엔진의 핵심 소재는 총 49종입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7개 소재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개 소재는 이미 국내 독자 엔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0종의 소재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니켈 기반 3세대급 단결정 초내열 합금입니다. 항공엔진의 정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합금은 터빈 블레이드에 사용됩니다. 엔진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곳,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곳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 단결정 초내열 합금이 얼마나 개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해외 선진국들은 이것을 개발하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합금을 겨우 4년 만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이 20년에서 30년 걸린 것을 4년 만에 해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손인수 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협력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40년간 쌓아온 선행 연구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묵묵히 소재 연구를 해왔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0년의 축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놀라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첨단 항공엔진과 다양한 파생형 엔진을 국산화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약 68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겁니다. 68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55조 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10만 개 이상입니다. 10만 개의 일자리라는 것은 중소도시 하나의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항공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 효과가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항공엘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엔진 회사인 프렛&휘트니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공급되는 항공엔진과 부품의 4분의 1을 생산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코네티컷주 항공엘리가 창출하는 연간 국내 총생산이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1만 5,500개입니다. 한 지역에서 9조 원의 경제 효과와 1만 5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항공엔진 산업의 위력입니다. 항공엔진 소재 기술은 항공산업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주 발사체를 보겠습니다. 로켓 엔진의 터보펌프와 추진체에는 항공엔진과 똑같은 소재가 쓰입니다. 2022년 6월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 성공의 뒤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소재 기술이 있었습니다. 산업용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쓰는 대형 터빈에도 항공엔진 소재 기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석유화학산업과 조선산업에서는 부식에 강한 소재가 필요한데 항공엔진용 초내열 합금은 부식에도 강합니다. 각종 밸브, 파이프, 선박 부품에 활용됩니다. 자동차 엔진도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항공엔진 소재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면 엔진 효율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갑니다. 인공관절에도 항공엔진용 합금이 쓰입니다. 가볍고 강하고 부식에 강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신형 항공엔진 GE9X를 보면 237개의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이 중에서 소재 관련 기술이 124개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항공엔진 기술의 핵심은 결국 소재라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기술을 전략물자로 묶어놓고 철저히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항공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는 자체 개발했지만 엔진은 수입해서 씁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인도의 테자스, 일본의 FE 모두 엔진은 미국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우리만의 엔진 말입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됩니다. KF-21 보람에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 폴란드,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엔진까지 확보한다면 전투기 수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 대당 수백억 원 하는 전투기를 수십 대씩 팔 수 있다면 그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민수용 시장은 더욱 큽니다.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엔진은 GE, 프렛&휘트니, 롤스로이스 세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연간 수백조 원입니다.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3만 대 이상의 새로운 여객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학연 협력 시스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혼자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명문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박사급 인력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국산 항공엔진 개발에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164조 원을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특수강 기술, 삼성과 SK의 정밀 가공 기술, 현대중공업의 대형 구조물 제작 기술, 이 모든 것이 항공엔진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2030년 목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 소재 7종은 이미 개발 완료됐고 10종은 개발 중입니다. 가장 어려운 3세대 단결정 초내열 합금도 내년이면 완성됩니다.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3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후입니다. 5년 후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항공엔진 자주국이 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 항공엔진 독자 개발국이 되는 겁니다. 6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60년 만에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DNA가 항공엔진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4조 원 쓰고도 실패한 중국, 30년 하고도 포기한 인도,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2030년 KF-21 보라매가 국산 엔진을 달고 하늘을 가르는 그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68조 원의 경제 효과, 10만 개의 일자리, 8조 원의 기술 파급 효과,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교의 실험실에서는 섭씨 1000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련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20년 걸린 것을 4년 만에, 중국이 164조 원 쓰고도 못한 것을 5조 원으로, 인도가 30년 하고도 포기한 것을 10년 만에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6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하늘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2030년 국산 엔진을 단 KF-21이 하늘을 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